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자연치유 안내자 약사 유형준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께 큰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과 자연치유의 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연치유에 관심이 있었던 과정을 설명해 보자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당뇨, 그 다음에 고혈압,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오랫동안 그 병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안 아프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은 병을 앓고 계신 분들, 또 어린애들이 또 병으로 고생하는 것들을 보고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병은 이제까지 의사나 약사나 아니면 좋은 약으로 고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자연 치유력으로 병을 극복한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약과 그 다음에 이런 치료는 그 자연 치료력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 치유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자연 치유에 대해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세상 모든 고통을 저는 다 돌볼 수 없지만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스스로 건강해지는 자연 치유의 길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문가가 아닌 스스로 건강해지는 자연 치유의 길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예전 제가 대학 다닐 때 80년도에는 3S 정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3S 정책이라는 게 스크린, 스포츠, 그 다음에 성 관련. 그때는 좀 독재 시대였으니까 국민들을 조금 정시로부터 관심을 좀 멀게 하기 위해서 정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3S를 요구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인건비를 줄여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식당에 가시면 물은 셀프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물을 종업원이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다 먹어야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렇습니다. 물이 영어로 뭐야? 그러면 셀프라고 하는 말도 있을 정도로 물이 셀프인 것은 너무나 이제 대중화된 일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유소 가면은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름을 넣습니다. 그래서 기름도 셀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주유소 가서 이제 기름을 넣고, 그 다음에 또 조금까지 계산을 다 하시죠. 다음은 이제 건강은 셀프입니다.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랍니다. 100세 시대라는 건 누구나 100세를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병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100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살라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도 셀프입니다. 아까 스스로 건강해진 자연 치유의 길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셀프 건강의 시대를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건강 누가 챙긴다? 바로 여러분이 챙기는 것입니다. 자, 일단 치료와 치유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치료는 병증이 있으면 병증에 맞는 약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병증이 신속하게 개선되겠죠.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증상의 개선입니다. 대신 단점은 뭐냐면, 병증마다 약이 또 치료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교육받은 전문가들,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수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인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치유는 어떤 것이냐면, 병증이 있으면, 저는 이 병증이 왜 생겼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병증이란 그 병증에 관련된 세포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 그러면 혈압을 낮추는 세포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당뇨 그러면 혈당을 낮추는 세포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그러면 연골을 재생시키는 세포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포들이 왜 자기 역할을 못하나 하고 저는 다시 고민했습니다. 제가 35년 약사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노하우는, 세포의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포들이 바이러스 감염됐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치유는 어떻게 하느냐?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인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억제하면 그러면 세포가 이제 병들었던 세포가 다시 회복이 되니까 자기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겠죠. 두 번째는 병든 세포로 나왔던 그런 병적 노폐물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원하는 환경을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면 세포는 스스로 건강해져서 증상을 극복하고 온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치유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약효하고 위약 효과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약을 개발할 때 어떤 병에 걸린 그런 군에 그 약물을 투여했을 때 80% 정도 증상을 회복하면 그것이 약으로 개발하는 기준이 됩니다. 물론 모든 약이 그렇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은 80%의 약효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실험을 할 때 그냥 약만 쓰는 것이 아니라 대조군이라고 있습니다. 아무 약도 쓰지 않고 그냥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세포나 동물인 경우에는 보통 50% 정도 회복률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생각해 보십시오. 80%가 약을 먹고 회복되는 건데 저절로 회복되는 것이 50%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80%의 약효에도 그 자연 치유력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80% 중에 50%는 자연 치유력이고요. 약효는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30%를 40%로 올리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40%를 올리면 약용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증가합니다. 50%로 늘리는 거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약효를 50% 늘리면 자연 치유력 50%, 약효 50%, 100% 치료율이 되는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부작용이 약효보다 더 많아지거든요. 반대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연 치유력을 50%에서 내가 잘 돌보고 건강하게 한다 그러면 70% 올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70%를 올리면 약효 30%와 70%의 자연 치유를 합치면 100% 치유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자연 치유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자연 치유력이 10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100%가 되면 어떻게 돼? 약으로도 치료되지 못하는 병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프로 중에 보면 나는 자연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세 종류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 고향이 그런 산속이거나 아니면 자연이 좋아서 그래서 자연 속에 들어가 사시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적응이 좀 실패하신 분들입니다. 사업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심한 상처를 받거나 해서 혼자서 산에 들어가 사시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불치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낫지 않는 병, 또 아니면 생명에 위급한 병들, 그래서 암 같은 병에 걸리신 분들이 자연 속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자연 속에 살다 보니까 낫지도 않는 그 증상들이 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형 선고를 6개월, 1년 받았는데 1년 살아도 정상적이고 3년 살아도 정상적이고 5년 살아도 정상이 돼서 죽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병이 나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형 선고 받은 암이 저절로 나면 이건 자연 치유력 100%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그분들이 산에서 좋은 약을 캐먹어서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속에 들어가면 일단 좋은 공기를 마십니다. 좋은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산속에 있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산을 걸어 다니고 어떻게든 뭔가 산에서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많습니다. 또 산속에 들어올 때는 모든 걸 포기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조미료조차도 또 쌀조차도 많이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소한을 먹어서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좋은 공기, 운동, 스트레스 없는 환경, 그다음에 소식들이 내 자연 치유력을 극도로 끌어올려서 그런 암 같은 병들도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연 치유력이란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 치유력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자연 치유력 그러면 면역력 그럽니다. 자연 치유력은 면역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치유력은 세포가 갖고 있는 생명력 플러스 면역력입니다. 생명력은 내가 건강에 살려는 힘이고요. 면역력은 내가 외부 병원체나 아니면 독소로부터 나를 지키는 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자연 치유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 치유력은
특징은 이것입니다. 모든 부위, 모든 증상에 동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고혈압, 당뇨, 퇴행성 관절염을 얘기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고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나아지는 것들이 자연치유력의 힘입니다. 자연치유는 많은 약을 쓰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세포 환경의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림프순환을 촉진시키고 아까 말했던 세포를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를 억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치료하려고 그러면 많은 의사의 도움, 많은 약사의 도움, 또 많은 약을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자연치유력은 그거보다 더 많은 커다란 위력이 있고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들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면 저희 같은 약사들한테는 거짓말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왜? 만병통치약이라는 게 치료약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은 혈압을 낮추는 약이고요. 또 저혈압 치료제는 혈압을 올리는 약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을 낮추는 혈당 강화제와 혈당을 올리는 약은 기전이 반대이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몸에 발열이 났을 때 해열을 시키는 해열제와 그다음에 국소적으로 손발이 찬 걸 데피는 약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병통치약은 거짓말이고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연치유력은 우리 몸의 생리활동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몸을 병들을 모두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만병통치력이라고 합니다. 즉 자연치유는 만병통치력이 있습니다. 이 자연치유력의 근본은 어디서 왔나 고민했었습니다. 이 자연치유력의 근본은 바로 세포입니다. 세포는 정말 위대한 생명체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생명의 띠를 잇는 역할을 바로 이 세포들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서부터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세포 하나, 즉 수정란이 생명의 원천이 돼서 여러분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수정란이 뭐냐면 바로 세포 하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수정란에서 세포들이 분화되면서 손, 눈, 코, 입, 그다음에 심장, 간장,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이 모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뭐냐면 우리 몸의 이런 각 부분의 세포들은 하나의 세포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세포의 기능이 우리 몸 전체의 기능을 담고 있고 그 중에 한 부분만을 특화시켜서 우리 몸의 각 부분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세포 하나는 조건만 잘 만들어진다 그러면 다시 우리 몸 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보통 60조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세포 하나하나를 잘 키우면 여러분과 똑같은 생명 60조명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세포가 우리 몸의 기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의 종류와 기능은 달라도 자연치유의 조건은 비슷한 겁니다. 왜? 하나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조건들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꿈꾸는 건 자연치유력의 정상화입니다. 스스로 증상을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탄생한 이후로 생명체는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주체가 바로 자연치유력이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의사가, 약사가, 또 제약회사가 약을 만들고 병을 진단해서 병을 고치기 시작했지 그 이전, 불과 1000년 전만 해도 우리 몸을 고치는 모든 주체는 자연치유력이고요. 지금 자연에서 사는 동물들은 마찬가지로 자연치유력이 건강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우리 몸을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주체입니다. 이 자연치유력의 단계는 대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세포의 치유입니다. 세포의 수명이 보통 2, 3년 되기 때문에 이 세포들은 재생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세포 환경만 만들어주면 저절로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 신경세포의 치유입니다. 신경세포의 치유는 신경세포는 수명은 보통 인간의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적어도 100년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의 수명이 좀 길기 때문에 치유라는 것, 세포의 재생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재생이 어렵기 때문에 신경세포는 신경세포의 재생을 돕는 그런 단계까지 필요합니다. 이제 자연치유의 조건입니다. 이 자연치유의 조건은 제가 35년 약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정리해서 새롭게 정립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포의 자율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연 치유하면은 뭐 영양제, 한약, 아니면 또 미네랄, 아니면 또 생리활성이 굉장히 좋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세포의 자율성입니다. 세포의 자율성은 뭐냐면 세포가 스스로, 아까 세포가 되게 위대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포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들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원하는 산소, 세포가 원하는 영양소, 세포가 원하는 수분들만 충분히 공급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특별하게 다른 성분들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특정한 대사를 촉진시키는 것들이 있으면 세포의 대사 균형이 깨지고 그다음에 조화가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의 어떤 특별히 좋은 그런 것들을 먹거나 아니면 그걸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이 세포의 자율성을 만드는 것이 저는 림프순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성의 안정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들이 생명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체온, 혈압, 맥박, 그 다음에 호흡, 그 다음에 체액의 pH 등들이 어느 아주 스페시픽한 작은 범위에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항상성이라 그러고 이것들이 변동하지 않고 제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우리 몸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급한 상황에서라도 병원을 가면 제일 먼저 재는 게 호흡을 제대로 쉬고 있나, 그다음에 체온이 얼마인가, 그다음에 혈압하고 맥박이 얼마인가를 확인합니다. 이것이 이 생명이 거기가 정상이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처럼 항상성은 생명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자연 치유력의 정상화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면역력과 림프 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림프 순환은 운동으로, 그다음에 면역력은 여러분들이 또 운동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입니다. 자연 치유의 주체성은 의사나 약사나 기타 전문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길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의사나 약사는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방법을 찾지 못할 때 그것을 안내해주는 안내인에 불과합니다. 치료와 자연치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교 설명하겠습니다. 치료에서는 병의 원인이 증상에 따라 다양합니다. 하지만 자연치유에서는 병의 원인을 세포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치료의 목표는 증상의 개선입니다. 그렇지만 자연치유에서는 증상의 개선이 아닌 자연치유력의 정상화입니다. 방법으로는 치료에서는 질병과 증상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쓰지만 자연치유에서는 질병의 증상에 상관없이 자연치유력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과정은 치료에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자연치유에서는 전문가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으면 결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결과로 따지면 치료에서는 원인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증상을 개선하는 것들로 머무르니까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고혈압 10년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당뇨 10년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아니 30년을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그 자연치유에서는 질병의 원인인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때문에 그리고 림프순환으로 세포의 건강수준을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10년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치유에서의 목표는 질병의 개선과 건강 수준의 회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치유에서 필요한 것 중에 우리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3대 영양소 그러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입니다. 5대 영양소 그러면 여기에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섞여집니다. 그다음에 7대 영양소 그러면 물과 섬유소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생명의 순서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는 십계명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참 삶의 길로 안내하듯이 영양소도 10대 영양소에 있어서 여러분의 건강을 참 건강으로 안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7대 영양소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대 영양소는 뭘까요? 저는 1대 영양소가 산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산소가 무슨 영양소 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10대 영양소를 정하는 순서를 어떻게 정했냐면 그것을 딱 끊었을 때 생명이 얼마나 위험해지느냐고 계산했는데 그 1번이 바로 산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칼로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물질은 바로 포도당입니다. 이 포도당 하나가 산소가 충분할 때는
36개 ATP라고 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에너지 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에너지 바가 생깁니다. 36개가. 그렇지만 산소가 없다면 하나의 포도당이 산소가 없을 때는 2개의 ATP밖에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즉 18분의 1밖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 근데 이거 틀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2개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만드냐? 여러분들이 산소를 숨을 안 쉬고 있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포도당 갖고 에너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만큼 산소가 중요합니다. 어느 영양소도 포도당을 18배의 에너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대 영양소가 바로 산소입니다. 아까도 자연인이 살아나는 방법 중에 좋은 공기를 마신다 그랬잖아요. 이 산소가 바로 그 좋은 공기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대 영양소입니다. 저는 나트륨과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뭐 사막에서 아니면 오지에 떨어져서 식사를 못해도 나트륨이 공급되고 물을 먹으면 밥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물입니다. 특히 나트륨과 물은 겨울철에는 많이 부족한 증상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름철에 더울 때 땀나고 그다음에 수분의 손실이 많을 때 부족증이 생깁니다. 나트륨의 부족증의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뭐냐면 소화불량, 그다음에 식욕부진입니다. 여러분들 여름철에 괜히 매갈이 없고 소화 안 되고 그다음에 밥맛 없으시면 그게 바로 나트륨 부족증입니다. 그다음에 5대 영양소입니다. 5대 영양소는 칼슘과 칼륨을 전칩니다. 칼슘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조절하는 팩터가 갑상선, 부갑상선에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을 줍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 그런 애들한테는 뼈를 만들기 때문에 칼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서로 상호적으로 해서 나트륨 대신 소변으로 나가는 게 칼륨이기 때문에 칼륨을 저는 5대 영양소로 치는데, 칼륨은 요즘같이 야채를 많이 먹고 과일을 많이 먹는 시대에는 대부분들은 칼륨은 그 야채나 과일에 충분하기 때문에 칼륨을 따로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8대 영양소는 아까 말했던 3대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입니다. 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중에서 이것들의 역할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열량으로 쓰기 때문에 없으면 바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 부족하지 않게끔 우리 몸에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은 저장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단식을 해도 생명을 잃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크게 위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장되지 않아서 않는 3대 영양소인 단백질은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필요량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량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의 근육에서 단백질을 뽑아갑니다. 또 면역세포를 만든 것들에서 단백질을 뽑아갑니다. 그래서 근육에 힘이 빠지고 그다음에 면역력도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8대 영양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탄수화물이지만 탄수화물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증에 잘 시달리지 않고 단백질이 부족증에 시달립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애들은 끊임없이 근육을 만들고 그다음에 인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단백질의 섭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0대 영양소에는 미네랄과 비타민입니다. 특히 미네랄에서 아까 나트륨하고 칼슘 빠졌으면 그 외에 미네랄이겠죠. 자, 여러분들 비타민은 비타민 B군,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C가 있는데 저는 단 하나의 비타민을 고르라면 비타민 C입니다. 왜 비타민 C냐면 우리가 비타민을 안 먹으면 특히 비타민 C를 안 먹으면 비타민 C에 부족증이 걸려요. 여러분들 18세기 때 대항해 시대 때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한 달씩 두 달씩 1년씩 그 항해를 할 때 제일 부족하던 게 비타민 C였고 비타민 C의 부족증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양소 중에서 비타민 중에서 뭔가 먹고 싶다 그러면 저는 추천하는 것이 비타민 C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연 치유에서도 저는 예외를 두는 것이 뭐냐면 바로 빈혈 치료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설명해 드렸죠. 산소가 밖에 있는 산소를 호흡으로 폐까지 끌어들일 수 있고 혈관까지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혈관에 있는 산소를 우리가 그 필요로 한 조직까지 움직이는 데는 바로 적혈구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적혈구가 산소의 캐리어거든요. 적혈구가 부족한 거를 우리는 빈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빈혈이 있으면 되게 뭐 햇볕에 있거나 그러면 핑핑 쓰러지거나 아니면 어지럽거나 하는데 빈혈은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만 저의 치유 입장에서 빈혈은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증상입니다.
두 번째는 나트륨 부족증입니다. 나트륨 부족증을 고치는 건 되게 간단하고 쉬운데 여러분들이 나트륨 부족증 인식하지 못하니까 특히 여름철에 기운 빠지고 그다음에 식욕이 떨어지고 밥맛이 없으신 분들은 꼭 좀 반찬을 짜게 먹거나 아니면 그게 불편하시면 차라리 이온 음료를 먹어서 보충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복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연 치유력으로 건강을 지키자는 겁니다. 셀프 건강의 시대가 됐습니다. 이 셀프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림프선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